모성보다 더 위대한 자연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긴 꼬리 딱새 부부의 둥지에도 어느새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끼들을 위해 부부는 부지런히 먹잇감을 가져 날라야 합니다. 어린 새끼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작은 곤충입니다. 호반새 어미가 뱀을 잡아왔습니다. 새끼들에게 뱀은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린 새끼들에게 먹일 먹이는 먹이기 좋게 다듬어야 합니다. 단단한 등껍질이나 다리를 제거한 다음 긴 주황색 부리로 작은 깨물어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야 새끼들에게 향합니다. 새끼들의 성장과 함께 먹잇감도 달라집니다. 가재는 호반새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 중 하나입니다. 가재 역시 몇 번이고 나무 토막 위에 두드려 먹이기 좋게 다듬습니다. 긴 꼬리 딱새 가족의 둥지가 무척 좁아졌습니다. 긴 꼬리 딱새 새끼들은 보통 부화한 지 12일에서 14일 후면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 기간이 긴 꼬리 딱새 부부에겐 가장 바쁜 시절입니다. 녀석들은 나비며 사마귀, 매미, 벌 등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야만 합니다. 마침내 새끼 긴 꼬리 딱새가 둥지를 벗어나 숲의 일원이 됐습니다. 기나긴 육아와 털갈이로 인해 수컷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건장한 새끼로 성장하기까지 어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면 새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다시 자신이 나고 자란 이곳으로 되돌아오겠지요. 우리의 강과 호수와 숲에는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갑니다. 여름 철새인 청호반새도 번식이 끝났습니다. 비록 생김새와 사는 방법은 다르지만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부여한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죠. 호반새의 새끼 키우기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호반새도 둥지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새끼들에게 먹이 주는 횟수를 줄이고 먹잇감을 이용해 밖으로 유인합니다. 먹이를 물고 둥지 앞까지 갔다 되돌아옵니다. 배고픈 새끼들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야생의 약속이라는 걸 어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에게 둥지 안과 둥지 밖에 경계가 있듯 우리 주변엔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만물은 늘 삶과 죽음이라는 이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님들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세속의 경계를 넘어 불가에 귀의했을 것입니다. 재행무상, 이것은 불가의 오래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스님들은 이 깨우침의 경계를 넘기 위해 오늘도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이겠지요. 아침 저녁으로 풀벌레 소리가 경내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서늘하여 수행하기 좋은 시절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풀벌레 소리는 사랑의 짝을 부르는 간절한 가을의 세레나데입니다.
황귀뚜라미 한 마리가 마침내 기다리던 짝을 찾았습니다. 짝을 만나면 녀석들은 긴 탐색전을 벌린 다음 곧장 짝짓기에 들어갑니다. 짝짓기의 방법은 일반 곤충이나 동물과는 사뭇 다릅니다. 수컷이 앙컷 밑을 파고 들어가 2cm가량의 산란관을 앙컷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이처럼 가을 숲과 들판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풀잎 뒤에 숨어 가늘고도 청아한 소리를 내는 이 녀석은 긴 꼬리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꼬리가 연주하는 음악 역시 사랑을 위한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방울벌레는 날개에 돋아있는 작은 돌기들을 부딪혀 자신만의 화음을 연출합니다.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무성하다는 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자연의 전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개산 자락을 넘어온 햇살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얼마 후면 스님들은 바깥 생활을 마치고 긴 동안거 수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에게도 가을은 가장 바쁜 시절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녀석이지만 열매가 지천에 널려있는 요즘엔 밤낮이 따로 없죠. 하늘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있는 도포자락 같은 비막을 이용해 아주 먼 거리까지도 우아하게 활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다람쥐가 자유롭게 오간다는 것은 숲이 건강하다는 얘기겠지요. (1300년) 고찰 송강사에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지난 계절 수고했던 잎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새들은 긴 겨울을 위해 부지런히 먹어둬야만 합니다. 모두가 제길을 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길 잃은 이 작은 고양이가 더욱 안쓰러운 것일까요? 스님들이 너나 없이 배추밭에 나섰습니다. 긴 겨울을 위한 김장울력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장울력은 육체 노동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음식이 어떻게 자신까지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수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표엔 어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대한 순환이 있고 그 순환 속에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입니다. 삭은 다시 새를 노릴 만큼 허기에 시달리겠지만 무사히 견뎌낼 것입니다. 재행무삼.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테니까요.